올 여름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은 이강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강인 뭐 이 팀 간다, 저 팀 간다 이야기가 참 많은데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궁금해서 최근에 이제 만나는 축구만 좀 물어보고 있는데 네. 기자 아니냐? 좀 아, 알아봐달라. 저도 사실 알고 싶은데 사실 외신 보도 지금 꾸준히 챙겨보고 있고 만나는 축구인마다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끝나고 이제 유럽 축구 이적 시장 같은 경우도 6월이 지나야 문을 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럼 지금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강인 입장에서도 급하게 해서 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올 시즌에 이제 처음 라리가 데뷔 후 처음으로 공격 포인트 10개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요르카에서 개인 능력을 충분히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다리면서 그 오퍼를 하나하나 좀 꼼꼼히 검토하고 할 시기다. 결론이 굉장히 지금 방송이 너무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다른 질문 좀 해볼까 하는데 그럼 이 기자가 생각하기에 이강인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 거죠. 이건 모두 이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바람은 이강인 같은 경우는 라리가에 남아서 계속 좀 스텝업을 해서 언젠가는 뭐 모든 축구 팬들이 좀 바람일 것 같은데 한국 선수가 네. 레알 마드리드나 FC 바르셀로나 핵심으로 뛰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EPL의 인기가 엄청나고 자본이 좀 쏠리고 있는데 라리가에 남는 게 더 나을까요? 우선은 그 이강인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가서 기량을 갈고 닦았습니다. 발렌시아 유스에서 기량을 갈고 닦고 2018-2019 시즌에 이제 스페인 라리가에 데뷔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로 떠날 때 이적할 때도 보게 되면 지금 좀 돌아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EPL 클럽에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선 뭐 그 제한 자체가 처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근데 이강인이 가장 원했던 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축구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제가 그 최근에 취재 가서 이제 뭐 기성용이라든가 황의조라든가 이런 좀 유럽에서 뛰었던 경험 있는 선수한테 물어보면은 네. 그 외부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요. 언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생활 문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팀원들하고 어울리는 그 성격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게 되면은 정말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강인은 어릴 때부터 갔으니까 그런 부분은 훨씬 괜찮겠네요. 아무래도 스페인이 한국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 예? 스페인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같은 유럽이라고 해도 영국은 전혀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강인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또 스페인 축구에 일단 익숙하고 거기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스페인에 남아서 최고가 되는 길이 아무리 EPL에 자본이 몰린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 좋은 선택이다. 그런데 라리가는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논이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크죠. 실제로 그동안 라리가에 뛰었던 아시아 선수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란 축구의 전설 네쿠남이나 지금 뭐 아시아 축구 연맹에 포함되어 있는 뭐 이전에 그 2006년도 이제 독일 월드컵 일본전에서 승리의 주역이자 16강 주역이었던 알로이시 정도를 제외하면은 스페인에서 그렇게 족적을 남긴 선수가 없어요.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아시아 선수가 스페인에 가서 뛰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논이유 제도를 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경쟁해야 되는 상대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멕시코 이런 EU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의 축구 재능들입니다. 아시아 선수한테 큰 돈을 스페인 구단들이 투자할 이유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경쟁 자체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강인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라리가에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도 보는 게 자, 이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까지 한국 축구의 역사 차범근 시작 아니겠습니까? 분데스리가의 전설이죠. 분데스리가에서 98골 정말 전설 중에 전설이죠. 그 분데스리가에서 아시아 선수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운 일본 축구 대표팀 전 주장 하스베 마코토 같은 경우가 출전 기록에서 차범근의 기록을 넘어섰지만 경의를 표했어요. 차범근에 대해서
아시아 전설임을 알고 있다. 그 EPL 근데 뭐 손흥민이 살아있는 전설이 됐죠. 그렇죠. 살아있는 전설이 됐고 또 득점왕도 하고 백골도 넣고 해서 이강인이라면 라리가에서 그동안 쓰지 못한 영상을 쓰는 건 어떨까? 혹시 이강인 팬클럽에 가입을 좀 하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팬클럽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그 많은 그 축구 팬들이 기대하는 선수고 또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항상 놀라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걸까요? 저는 국제 대회를 앞둔 혹은 끝나고 났을 때 이강인의 인터뷰를 보면 좀 깜짝 놀래요. 왜죠? 한국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2019 유시 월드컵 대회 출전하기 전에 그 세대를 사실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강인을 제외하는 스타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대회 나가기 전에 이강인이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한다. 아, 떡잎부터 다르다. 진짜 다르네요. 실제로 그 대회 출전했던 선수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웃었대요. 왜요? 그리고 또 조별리그 1차전 우리가 포르투갈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강인이 계속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한다. 남아공 이기고 아르헨티나 잡고 뭐 16강, 8강, 준결승, 결승까지 갔네? 꿈인 줄만 알았던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2022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서도 이강인 선수는 다음 월드컵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승을 계속적으로 언급해요. 그러니까 꿈 자체도 대단히 큰 선수다. 그 정도 꿈이면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드림클럽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EPL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 또 분데스리가의 차범근,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라리가의 떠오르는 전설 오, 이강인. 끝인가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라리가의 이강인까지 끝!